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학 생활과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학 생활은 저도 겪어봤고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대학 생활 앞으로 겪어 나가실 텐데 대학 생활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해갈지에 대한 것들을 선배들을 통해서 한번 대화를 이어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강의를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은 대학교라고 하면은 왜 부경대를 선택했고 부경대를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대학교는 저 또한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은 당연히 인서울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2학년쯤 됐을 때는 부산대라도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3학년쯤 되면 이제 무슨 생각하나요? 국립대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경대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또 이어서 여러분의 전공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오셨나요? 아니면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대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성적에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취직이 잘 된다라는 부모님의 설득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배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배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그 전공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줬더라면 또 다르게 선택을 할 수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좋은 조언을 해드리고 또 그에 따른 좋은 결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프로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공부학번 이성욱입니다. 부경대학교 입학할 때는 해양공학 및 조선공학과 군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2학년 되면은 해양공학과를 갈지 조선공학과를 갈지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해양공학과를 선택해서 가게 됐고요. 이후에 롯데백화점 인턴 생활을 하고 장금상선이라는 회사에 첫 취직을 하고요. 이후에 종근당 제약을 취직하고 또 이직해서 한국오츠카 제약이라는 일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보시면은 의문점이 들 텐데요. 첫 번째가, 공대생이 갑자기 롯데백화점 인턴을? 두 번째가, 전공을 살려서 처음에 취직하셨었는데, 갑자기 제약회사를?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이 들 텐데요. 저는 그 의문점을 뒤에 내용을 통해서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오츠카 제약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일본 회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제 회사 소개를 딱 해드리면 하는 말이 동아오츠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동아오츠카는 조금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자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에 있는 오츠카 제약이라는 제약회사와 한국에 있는 동아제약이라는 제약회사가 둘이 한일 합작으로 50대 50으로 만든 회사가 동아오츠카라는 음료수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 일본 회사에서는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오로나민C 같은 거를 납품을 하고 동아제약에서는 바카스 같은 것들을 납품해서 음료수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 오츠카 제약에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회사에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식품 사업입니다. 소이조이라는 것을 출시해가지고 일본에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한국에는 2014년 7월경으로 해서 처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품은 아니고 100% 콩으로 만들어서 구워서 만든 건강 간식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맛이 좀 다양하게 출시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실 수도 있어요.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로스라는 제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갖추실 분들이나 아니면 남자분들이라면 올인원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우로스를 많이 썼던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네이처메이드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저희가 세일즈를 하고 있고 현재 마이구미 제품도 2014년에 출시해가지고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제약회사인데요. 저거는 이 제약회사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라인업이 다양하게 있긴 한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정신과에서 쓰는 조현병 치료제인 아빌리파이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품목인데 아이클루시그라는 백혈병 치료제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약회사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을 만나서 저희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또 환자한테 처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 대표적인 일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임상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직접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약품에 있어서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TV 광고나 약국에서 파는 약들은 OTC라고 해서 일반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하는 ETC,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으로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TV 광고를 하는 것이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상 연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 중에서 예를 들어 다이어트 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약이 시중에 풀리냐 안 풀리냐가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로는 쥐나 이 생물을, 동물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입증이 되었다, 효과가 나타난다 싶으면 이제 사람으로서 임상 연구가 시작이 되고, 그런데 똑같은 약을 임상하더라도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아니면 여자냐, 남자냐, 아이냐, 노인이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과 함께 제약회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연구했을 때 결과가 시너지로 신약이 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약을 출시했을 때 그 약을 가지고 제가 세일즈하는 것이 저희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또 학회 같은 장소에서도 저희 약물들을 교수님들과 그리고 환우의 분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잠깐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입니다. Who am I? 라는 제목을 담아봤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뜻이죠.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나올 텐데, 첫 번째는 제가 질문 드릴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선택했어요. 근데 대학교를 왜 오셨나요? 이 왜라는 질문을 제가 오늘 많이 할 겁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깊이를 위해서. 두 번째는 취업하려고요. 네, 두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학문을 공부하고 취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돈은 그러면 왜 벌려고 하시나요? 아파트도 사고 결혼도 해야지 않겠어요? 맞죠. 그럼 아파트하고 결혼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또 왜 하는 건가요?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이 지어지죠. 여러분들도 행복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경대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을 이루기까지 돈을 버는 일과 취직을 하는 일과 그리고 결혼하고 아파트 사고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해야 될지, 언제까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제가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2017년과 2018년에 이제 통계청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을 가져왔는데요. 기존에 있던 70년대, 80년대 60세에 그쳤던 수명에서 현재는 남자는 80세 정도 여성분들은 약 86세 정도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진 만큼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죠. 어떻게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될까? 한 80년대를 보면요. 남자분들은 62세까지 살았대요. 그때는 정년퇴직이 한 50대 정년퇴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60세에서 63세, 65세까지도 정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기대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또 30년 뒤에 정년퇴직을 하실 텐데 그때는 또 정년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없겠다? 예, 있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어서 가보면은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까지 사는 건 좋은데 건강하게 살아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50대 이상 연령대의 생활비 지출 패턴을 좀 가져와 봤는데, 월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느냐, 50대 이상이. 첫 번째로 식비는 50만원, 교통비 25만원, 공과금 관리비 22만원, 통신비 17만원, 주거비 6만원, 교육비 28만원, 여가 취미활동 및 유흥비 20만원, 또 용돈도 줘야 되니까 16만원, 또 의류, 패션 잡화, 구입, 또 미용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월 14만원, 의료비, 건강보조제도 구입해야겠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6만원. 총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월 272만원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야, 50대 이상 됐을 때 월 272만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25살쯤 여성분들은 취직할 것이고 남성분들은 한 28살쯤 취직을 하실 텐데 그때부터 약 35년간 정년퇴직 전까지 활동하고 그 이후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 또 35년간은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노후 준비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때는 부모님과 달리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없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 준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첫 번째 갈림길이 이어집니다. 대기업을 갈래? 아니면 중견기업을 갈래? 아니면 중소기업을 갈래? 중견기업은 대기업을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싶나요? 다들 대기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대기업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중소기업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는 약 82.9%가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나머지 분들이 이제 대기업에 아니면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임금 차이를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대기업 임금 대비해서 약 65%에 달하지 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가고 싶은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에서는 사람을 안 뽑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회사 차장님이 단톡방에 카톡을 하나 띄웠네요. 본사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않기 위해 출근 시간을 1시간 일찍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전무님 제가 하에 좋은 방법 같습니다. 타 부서도 참고하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합시다. 근데 돈 더 주나요? 아니요. 돈은 그대로거든요. 다음도 볼까요? 급여, 반납, 동의서. 이 본인 자유의사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위기입니다. 우리 회사에.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간의 급여의 20%를 반납합시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눌러주십시오. 전자서명을 받죠? 여러분 자유의사인가요? 회사에서 강제로 지어낸 거죠. 이 회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는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의 또 한계인가?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중소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또 강소기업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요. 그에 따라서 저의 그 회사를 오래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상과 현실에서는 조금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어떤가요? 대기업은 좋은 일만 있을까요? 대기업의 인원 중에 80%가 나도 퇴사하고 싶다. 퇴사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라도 요즘에는 미련 없이 퇴사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럼 대기업은 돈 많이 주는데 왜 퇴사하지? 분명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많이 부려먹습니다. 그렇다면 돈 많이 주니까 저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2023년, 제가 24년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조선, 자동차, 철강,
항공, 디스플레이, 올해 초나 상시 퇴직을 하거나 희망퇴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주요 기업들 통해서. 24년도에도 보니까 요즘에 대기업들도 희망퇴직에 대한 칼바람을 보내고 있다. LG 헬로비전에서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NC소프트에서도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최대 실적 기아마저 희망퇴직을 하고 있다.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불경기 속의 유통 대기업들도 신세계그룹도 롯데도 현대도 희망퇴직을 권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떤가요? 대기업 돈 많이 주지만 60세까지 내가 정년 지키는 게 쉽겠다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그럼 지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꾸준하게 회사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회사 시험 치고 자격증을 또 땁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살아남지 못한 분들은 도중에 40대 중반, 50대 때 이런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중소기업을 가시길 원하십니까? 대기업을 가시길 원하십니까? 만약에 어딜 갈지 정하셨다면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에게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대학생분들과 또 직장인분들에게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다양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몇 가지 좀 따와봤습니다. 대학생의 약 40%가 다른 전공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전공을 다시 선택하고 싶어 한다. 첫 번째는 공학계열, 두 번째는 의학계열, 세 번째는 생활과학계열, 네 번째는 사회과학계열, 다섯 번째는 사범계열. 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결국에는 좀 취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과계열, 공학계열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생 10명 중에 3명이 전과나 반수,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현황 조사인데요. 4년제 대학생 2,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진로를 결정했나요? 라는 질문에 결정했다가 약 48%,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약 46.9%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거의 절반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진로 결정하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 결정했나요? 첫 번째 1위는 고등학교 때 결정했습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대학교 전공을 선택하면서 진로가 1차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4위에 보면은 중학교 이전에 결정했다라는 10% 인원이 있는데 이 10%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체능 계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진로 결정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2019년 4월에도 설문조사를 이어서 했어요. 이 대학생 10명 중에 6명이 대2병에 걸린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중2병은 들어봤는데 대2병은? 무슨 말인 거 보니 휴학과 자퇴를 하는 인원이 약 75%가 되는데 그 중에 2, 3학년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2가 되면은 대2병. 여러분도 곧 걸릴지도 모르는 대2병입니다. 그럼 이 병은 왜 걸리는 걸까요? 첫 번째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했던 이런 주제들 가지고 왜 대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도 같이 이런 고민을 해왔을까? Who am I?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들을 온전히 정립한다면 나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겠죠. 나의 가치관. 그 첫 번째로 저는 이 두 가지 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로 워라밸이냐 아니면 돈이냐 경제력이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워라밸 그리고 돈 어떤 게 더 중요하신가요? 둘 다 가져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둘 다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고 그런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모두 다 가려고 하는 직업, 선망적인 직업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현실에서 있어 보니까 워라밸이 좋으면 돈이 부족하게 되어 있고 또 돈이 많으면 워라밸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릴게요. 담배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새해 되면 다시 다짐을 합니다. 담배 끊어야지. 올해 다이어트 해야지. 여러분, 담배가 좋나요? 담배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몸에 해롭다. 일찌감치부터 교육받아서 알고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도 얘기해볼까요? 다이어트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키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떡볶이, 치킨이 생각이 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뭔가 이러한 부분에서 결과론적으로는 금연을 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병원에 급하게 이송돼서 급하게 수술받고 회복할 수가 있었죠.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 이제 앞으로 술, 담배 하시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술과 담배를 끊으셨어요. 벌써 한 25년째 끊고 계신데 술은 또 다시 드시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결국에는 터닝포인트나 이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팩트 폭행으로 여러분들께 자극, 터닝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희망 연봉 얼마로 책정하고 계시나요? 얼마 받고 싶어요? 초봉으로 봤을 때 얼마 받고 싶으신가요? 네, 2024년 대졸 신입 희망 연봉을 보니까 이 잡코리아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대기업 입사자들은 초봉을 4,200만 원, 중소기업은 3,070만 원, 공기업은 3,46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네요. 결과론적으로는 평균적으로 3,610만 원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희망 연봉을 여러분들께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과연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먼저는 속 터놓고 저의 연봉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봉은 기본급 8,500만 원을 받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복지 카드 연에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개인연금도 월 10만 원 추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복지들도 있습니다. 연봉을 보니까 이 선배 말 조금 들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금액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버는 금액이고 나는 얼마 정도 돈을 벌어서 사회를 살아나갈 수 있을까 깨달아 보자는 거죠. 2024년 연봉 실수령의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는 한 월 200 정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다 떼고 나면은 도대체 내 통장에 찍히는 이 실수령액이 얼마일까? 보시면 186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4만 원은 나라에서 가져갔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해 전,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신입사원 초봉, 이 정도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금액 3,600만 원 한번 볼까요? 3,600만 원은 월로 치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수령액으로 보니까 약 263만 원이 되겠네요. 36, 7만 원은 나라에서 가져갔죠. 이어서 또 계속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 400번은 연봉이 4,800만 원인 사람은 실수령액이 얼마냐?